내 안에 얼어붙은 언어를 녹이다. 오성순. 오빠가 떠난 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밤하늘에 오롯이 떠있는 보름달은 담대하고 초연해 보였다. 그곳에 마치 오빠가 있는 것만 같아 하염없이 바라봤다. 믿기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무감각한 나를 일깨운 건 이튿날 화장터 창밖 풍경이었다.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이 무성했다. 에어컨 실외기에 가까이 있는 풀들은 바람에 푹 꺾여 있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약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부는데. 세상은 그런 것 따윈 알아주지 않는다니까. 꼿꼿하게 서서 세상의 풍파와 맞서야지. 나무라는 소리와 항변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약한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면 하루가 막막했다. 늘 무엇인가 쫓기듯 살았다. 산다보다는 견딘다라는 표현이 맞았다. 하지만 나의 고민은 얼마나 사소했던가. 무더위가 극심했던 여름, 오빠는 하나님 품으로 떠났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엄마는 껍데기 같았다. 옥수수를 수확하고 난 후에 남은 옥수수대처럼 금방이라도 푹 꺾일 것만 같았다. 시골집 골목에 들어섰다. 엄마와 아빠가 대문 밖에 마중을 나와 있었다. 벌써 한참을 기다리신 것 같다. 언제 저렇게 늙으셨을까? 갑자기 초로의 부모님이 된 것 같아 생경했다. 언제인가 엄마는 조용히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혹시라도 나중에 갑자기 엄마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냉동실에 있는 걸 그냥 다 버리지 말고. 엄마는 내게 금반지 있는 곳마저 알려주었다.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벌써 해? 그때는 피식 웃고 말았다. 하지만 오빠를 떠나보내고 나니 사람 일이란 알 수가 없는 거였다. 아침에 가족과 잠깐 인사를 한 것이 마지막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여인 엄마가 아이들을 보면 힘을 얻는 것 같아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시골집은 단독주택이니 뛰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외할머니가 사놓은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는 날이기도 했다. 나도 엄마표 된장찌개를 먹고 나면 잃었던 입맛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가 오기 전부터 엄마는 조금씩 냉장고를 채워갔나 보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꽉꽉 채워져 있던 음식들. 엄마 손엔 맛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걸까?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의 허기까지 채우는 기분이었다. 돌아갈 시간. 차 백미러에 작아진 엄마가 있다. 오빠가 없는 집에 다시 남겨질 엄마 아빠. 텅 빈 오빠 방을 보며 매일매일 견딜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거칠한 모습으로 배웅해주는 모습이 못내 쓸쓸했다. 아이들이 한바탕 놀고 간 자리에 더 커다란 고요가 채워질 생각을 하니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다. 어린 시절 깜깜한 밤에 오빠가 휴가를 나왔다. 군복을 입은 그의 발걸음이 씩씩하다. 성순이는 동화책 좋아하잖아. 오빠가 사온 전래 동화책을 받고 뛸 듯이 기뻤다. 밤을 새워 다 읽고 잔 기억이 난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이제 그 막내 동생은 작가가 되었다고. 오빠에게 직접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첫 동화책을 선물해준 오빠에게 감사하다. 늘 글을 쓰고 싶었지만 현실은 답답했다. 젊은 날의 방황은 내 언어를 꽁꽁 얼려버렸는데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무딘 언어와 감정들이 조금씩 녹았다.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나오는 전래 동화를 읽어주는데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아이들의 마음이 내게도 전해졌다. 하루 동안 아이에게 있었던 일,
소소한 나의 기분을 써내려갔다. 종래에는 학창시절의 꿈에 가까워지고 싶어 습작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높고 환한 곳에서 구석지고 어둠 속에 갇힌 나를 향해 긴 손이 뻗어왔다. 삶의 향기 동서문학입니다. 막막한 하루의 끝에서 얼떨떨하게 받은 전화였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나는 잡기로 결심했다. 나를 세상으로 구원시켜주는 손 같았다. 삶을 내팽개치지 말라고, 버려둔 내 삶을 다시 일으키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수상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관계의 끈을 이어주었다. 높디 높은 선배님이 꼭 안아주시며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다. 분과는 다르지만 같은 기수의 문우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인연처럼 느껴졌다. 고민하고 방황하던 얘기들을 들으니 어떠한 삶도 녹록하지 않았다. 나 혼자 삶의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로소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20년 만에 이룬 꿈이었다. 아침에 옥수수를 땄다는 엄마의 전화가 왔다. 옥수수뿐이랴. 엄마는 이번에도 김치를 담가놓고 이것저것 싸주느라 바쁠 것이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부엌을 들락거리며 외할머니의 달콤함을 느끼겠지. 이제는 내 안에 얼어붙은 언어들을 나만의 온도로 조금씩 녹여 흘려보내고 싶다. 엄마의 된장찌개처럼 내 글이 맛있게 끓었으면 좋겠다.